임신 테스트기에서 두질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이후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산이 되었다는 건 수정란이 자궁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지 임신이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유전에서 비교적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궁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함께 중요합니다. 임신이 되면 면역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 몸과 동일하지 않은 존재를 함께 품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은 면역이 꺼지는 상태라기보다는 균형이 바뀌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신은 되는데 왜 항상 같은 시점에서 끝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예를 들어 임신 테스트는 두 줄로 나오는데 아기집까지 가지 못하거나 아주 초기에 끝나는 일이 반복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막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단정하지 않고 임신이 유지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착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어떤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같은 시점에 반복되는지가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시점에서 끝난다면 우연만으로 보기보다는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 중 특정 단계에서 계속 걸리는 지점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한 번의 사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수정이 되고 착상이 시작된 뒤에도 몸은 그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질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이후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는 몸이 하루하루 임신을 지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매번 비슷한 시점에서 끝난다는 건 임신 전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특정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부담이 걸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시점이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왜 항상 이 단계에서 멈추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신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을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착상은 시작 단계일 뿐이고 착상 이후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아기집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상은 임신의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작에 가깝습니다. 착상이 되었다는 건 수정란이 자궁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지 임신이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씨앗이 흙에다 뿌리를 내기 시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흙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물과 햇빛이 끊기지 않아야 싹이 자라듯이 임신도 착상 이후 환경이 계속 받쳐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유지되는지,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지, 자궁 혈류는 충분한지,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과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분하지 못하면 착상 반응은 보였지만 아기집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반응이 확인되었다면 의학적으로는 아주 초기 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은 몸에서 임신 호르몬이 분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몸이 임신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기집을 보기 전에 끝났다고 해서 임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멈춘 임신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한 번이라면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왜 항상 이 초기 단계에서 끝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같은 양상이 반복될수록 원인을 점검해 볼 의미가 커집니다. 초기 유산은 원인이 한 가지로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는 건 몸이 비슷한 시점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염색체 가능성, 자궁 환경, 호르몬 흐름, 면역 반응 같은 요소들을 한 번에 다 보려하기보다는 가능성이 큰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기보다는 반복되는 패턴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례대로 정리해 나간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반복되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초기 유산에서 비하 염색체 이상은 비교적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색체 문제는 생활 습관이나 노력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확률이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임신이 유지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염색체 가능성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 줄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궁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기능과 환경이 함께 중요합니다. 자궁 문제라고 하면 보통 혹이나 폴립, 기형처럼 눈에 보이는 구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그보다 기능적인 환경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면 착상 이후에 내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혈류는 충분한지, 미세한 염증 반응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로 임신을 유지하기에는 환경이 불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난방이 잘 안되면 오래 머물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기집 단계 전에 반복해서 끝나는 경우에는 자궁의 모양뿐만 아니라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은 면역 입장에서 균형 조절이 필요한 특수한 상태입니다. 면역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면 면역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 몸과 동일하지 않은 존재를 함께 품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은 면역이 꺼지는 상태라기보다는 방어와 허용 사이의 균형이 바뀌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착상 이후의 유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면역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조절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결과가 곧 의무적인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검사 결과라도 환자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유산 횟수나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열이 나더라도 누군가는 쉬면 내리고 누군가는 다른 증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발현 할애세포 결과도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검사 결과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놓고 치료를 고려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착상 단계에서 반복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명확한 원인만 보이는 경우보다 여러 단서가 조금씩 겹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가능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를 세운 뒤 비용과 부담,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즉 한 번에 모든 검사를 다 하고 모든 치료를 하는 방식보다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가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착상 단계에서 유산이 반복될 때는 혼자서 정보를 찾아보며 이게 다 내 문제인가 라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하나의 검사나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가능성이 큰 것부터 부담이 적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세워 접근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도움이 되는지 자연살해세포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콩주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지에 대해 형식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